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페셜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숙자 의원 그리고 이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여자부 경기 역시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과연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도마가 몇 번 막혔었잖아요. 하나차가 뚫어줍니다. 이준의 서브인데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오른쪽 달려갑니다. 쳐냅니다. 좋아요. 육수인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는 템포가 굉장히 좋은 게 큰 각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 차.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어렵게 띄워넣고 왼쪽 킥오픈 살렸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머마 오른쪽으로 붙입니다. 후위에서 때립니다. 뚫어냅니다. 네. 지금 토스는 임명웅 선수의 토스가 정확하면서 리시브부터 출발합니다. 길게 빼줍니다. 오른쪽 네. 못 막습니다. 한 점 차. 머마의 강한 서브입니다. 흔들렸어요. 연타 받아놓고 모마가 붙입니다. 타나차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한국도로공사 언더토스 오른쪽 후위 날아올랐습니다. 네. 블로킹. 최정민이 역대 20번째 블로킹 성공 300개를 달성합니다. 정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춰놓고 다시 한번 또 갑니다. 강한 공격을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라이트 백어택 블로킹 또 막았습니다. 높이가 뛰어나다는 게 킹켈러와 빅토리아가 모두 190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흐트러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강소의 리시브 언더토스 또다시 도전합니다. 임명옥 해받았어요. 김학영 왼쪽 붙입니다. 1세트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점 차입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커버. 이번에도 백토스 또 한 번 오른쪽 나갔어요. 벗어났습니다. 늘 12득점 블로킹 서브 하나씩을 기록하고 있는 빅토리아. 이번에 또 서브가 좋았습니다. 김다은 왼쪽 있는 붙었어요. 김켈라가 넘겼습니다. 모마가 받았고 김다은 후위에서 달려갑니다만 걸렸습니다. 커버가 없습니다. 처리를 잘해줬어요. 예, 모마가 결국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김켈라 블로킹 차단합니다. 도로공사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5점 차. 네트에 붙었습니다. 점수차를 벌려갑니다. 김켈러가 빠지고 홍민경 선수가 데뷔됐습니다. 김다은 이번에도 모마와의 호흡. 언더토스 이번엔 왼쪽입니다. 좋아요. 예. 강소희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점 차.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왼쪽 푸시. 달라졌어요. 김다은 살렸습니다. 자, 수비. 언더토스 오른쪽인데요. 강타. 자, 네. 2세트 들어오면서 빅토리아 선수가 살아나니까 예. 빅토리아의 서브. 김다은 속공입니다. 서브 긴데요. 벗어났습니다. 한 점 차. 김하경의 선택은 뒤쪽이었고요. 모마가 커버합니다. 언더토스 이후에 타나차 제자리에서 임명호. 다시 한번 김하경 뒤로 자, 넘어왔습니다. 임명옥의 언더토스 또 갑니다. 오른쪽 수비가 되지 않습니다. 14대 13. 강한 서브. 뒤쪽에서 달려오는데요. 잡혔어요. 블로킹. 아라차 선수가 높이는 아니지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요. 예. 득점 이후에 서브 준비하고 있는 타나차. 받아놓고 김하경의 선택 왼쪽이었습니다. 김다은 펼쳤습니다. 강소희가 달려갑니다. 김하경은 오른쪽 이동하면서 언더터스로 넘게 빅토리아 달려가서 수비가 됐습니다.
고위에서 오마입니다. 뒤쪽에 후위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속공을 떠줘도 괜찮거든요. 예. 이번에도 속공 이번엔 좋았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김종민 감독의 입모양도 약간 앞쪽으로 뜨라는 이야기 예. 같았는데 왼쪽에서 스파이크 임명호, 김학영 중앙입니다. 밀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강소의 퀵오프.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백커 오른쪽 모마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빅토리아 블루팀 듀 큽니다. 정말 높습니다. 네. 참 주거니 받거니 잘 주고받고 있는 두 팀이고요. 강한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다리를 딱 붙이고 있으면 움직이기 공이 왔을 때 판단하기도 힘들고 예, 이주아의 서브 하나차가 받았습니다. 넘어왔는데요. 도로공사의 득점. 네. 김세인이 받았고 왼쪽에서 퀵오픈 좋아요. 네. 각도 잘 끌어냈어요. 17 다시 한번. 김다은의 서브입니다. 붙었습니다. 바로 넘기는데요. 왼쪽 두 손으로 길게 뒤쪽에서 반응합니다. 이동하면서 각을 틀었는데요. 벗어납니다. 범실이 중요한 순간에 공격 범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트만 맞고 나갔습니다. 문정원 받았고 뒤로 빼줍니다. 모마! 그렇죠. 다시 홍민경의 서브. 이번엔 모마는 어떨까요? 수비가 됐어요. 언더로 높게 이번에도 빅토리아 뚫었어요. 한 점 차 멀었습니다. 또다시 홍민경의 서브인데요. 서브 아웃. 범실은 아쉽습니다. 24대 22 끝낼 수 있는 상황. 백토스 이후에 오른쪽 수비. 달렸습니다. 하나차가 높게 모마가 안쪽인가요? 바깥쪽이에요. 터치아웃. 네. 네,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되었습니다. 아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선 IBK 기업은행보다 조금은 뒤지는 모습이었지만 범실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모마 선수가 25득점, 김세빈 선수가 12득점으로 활약해줬습니다. 이 여자부 경기는 시즌 초반부터 최강 양강으로 불리는 정말 두 팀의 진검승부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기업은행 점수는 엎치락 뒤치락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이번 경기의 승부처는 바로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줬는데요. 도롱사는 사실 1세트에 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세트가 거듭될수록 전략적인 변화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켰습니다. 1세트는 기업은행의 화려한 플레이가 돋보였고 도롱사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경기가 잘 안 풀렸는데 2세트에 이제 세터를 김다은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는 다소 흔들리는 게 많긴 했지만 장신 세터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모마나 강소희, 타나차 이 세 명의 삼각편대가 잘 돌아갔던 도로공사고요. 또 중앙에 블로킹 힘도 있고 또 신인인 이지훈 선수가 지금 꽤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활약도 더불어서 결국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도로공사의 호흡이 아직 잘 맞지 않으면서 또 공격수들이 좀 처리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는 세터의 안정감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1, 2위를 기록 중이고요. 그 뒤를 GS칼텍스가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흥국생명 2연패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부입니다. 이변 속에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졌던 남자부 경기 주요 장면들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흐름을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올려놓습니다. 중앙 속공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우 감독이 미들 블로커 출신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속공을 뜬다면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주. 자, 리시브 정확한 김지한 선수입니다. 오늘 수비가 괜찮아요. 김우진 선수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요. 자, 연결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상대 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이 득점합니다. 블로킹이 하나 나와야 우리 카드가 추격이 가능할 텐데요. 올라갑니다. 김우진 터치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큰 공격에서 지금 우리카드가 브로킹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네. 1대 17. 왼손에 김요한.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아라우죠. 자, 강서브예요. 도산지가 잡았습니다. 아히! 아, 이것이 바로 이제 장신 세터의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영 갑니다. 아, 좋은 서브예요. 아이가 따라가는데요. 공격이 쉽진 않아요. 넘어와요 바로. 네,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영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를 유감 없이 구사하네요. 우리카드의 김동영. 나갔어요. 네,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카드인데 오늘은 그날 같지 않습니다. 도산지 세터가 따라갑니다. 삼성의 공격. 황두현 성공입니다. 야, 황두현 선수가 지금 한태균 세터를 앞에 놓고 자신 있게 때린단 말이에요. 네, 앞서가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알리가 잘 받칩니다. 중앙에서 블로킹 바운드로 연결. 삼성의 반격 기회. 갑니다. 자, 알리 선수가 공을 잃어버렸어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길게 보냈습니다. 도산지의 연결. 아히! 꽂힙니다. 오늘 네. 경기의 부담도 상당히 있죠. 다음 경기 대한항공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카드입니다. 밀어넣기 안쪽입니다. 성공시키는 아라우조. 자, 아히가 지금 전위에 있습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블로킹 득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브는 범실. 1세트와 조금씩, 2세트와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있는 우리카드입니다. 강서브로 두들깁니다. 아라우조 연타 블로킹. 자,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도산지의 선택. 아히 갑니다. 아, 2세트도 삼성. 잘 받쳐 올라갑니다. 황두현. 살리고 있네요. 김동영. 그러나 지금은 정말 찬스가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렸거든요. 네. 김지현 선수인데요. 잘 올라갑니다. 자, 속공이 약했고요. 공격이 알리. 도산지 연결. 갑니다. 자, 지금 삼성이 포인트를 내줬더라면 완전히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될 거였거든요. 그렇죠. 고비 때마다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도산지입니다. 알리 3명의 블로커가 떴습니다. 반격의 삼성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지금도 아웃입니다. 지금 김동현 선수의 손인데요. 예,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코스 좋습니다. 왼쪽에 김지한, 네, 성공입니다. 아시아 쿼터로 외국인 세터를 선발을 한 건데요. 자, 리시브 길어요. 직접 때립니다. 알리 선수가요. 알리 선수 네네. 리시브가 길었고 이거를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가 된다면 선택의 폭은 열려 있습니다. 중앙입니다. 자, 커버가 됐습니다.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세터. 그러나 걸렸어요. 블로킹입니다. 이거죠. 네.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도산지의 연결. 왼쪽에 황두현 성공입니다. 자, 삼성이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시즌 첫 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볼이 옆으로 빠집니다. 붙었어요. 여기서 토스 범실이 나옵니다. 붙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요. 자, 듀스가 된다면 경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삼성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 도산지 끝냈습니다. 이걸 끝내네요. 삼성화재 시즌 첫 승입니다.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제압하면서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아이 선수가 17득점으로 활약해줬고요. 김우진 선수 역시 14득점으로 승리의 힘을 보탭니다.
삼성화재가 드디어 기다리던 시즌 첫 승을 드디어 신고합니다. 아이 선수가 친정팀인 우리카드를 상대로 17득점으로 폭발해주면서 팀의 해결사 노릇을 정말 톡톡히 해줬죠. 삼성화재는 개막 3경기 만에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지난 시즌 우리카드 주장 완장을 쳤던 아이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부상으로 V리그를 떠났던 아이 선수는 2024년 11월 8일 1라운드 대한항공과 경기 이후 354일 만에 장충 체육관을 방문했는데요. 경기 전 우리카드 파에스 감독은 아이가 건강하게 V리그에 돌아와 기쁘다며 승부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이는 독일 리그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세터 도산지와도 이날 경기에서 함께 17득점을 합작했고 공격 성공률은 무려 76%였습니다. 세터 고민이 많았던 삼성화재였기에 두 선수의 호흡이 맞아가는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우리카드 외국인 선수 아라우조 선수도 이날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16점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아이 선수의 손을 들어줬고 네. 남은 5번의 맞대결에서 아이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 선수는 지난 시즌 우리카드 선수들과 함께 했기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몸을 사리지 않는 헛슬 플레이가 참 일품인 아이 선수인데요. 이어서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2연승을 달리면서 1위를 기록 중이고요. 그 뒤를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한국전력 2연패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경기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의 여자부 경기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입니다. 먼저 GS칼텍스인데요. 최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 이유 이숙자 위원은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GS칼텍스의 초반 기세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관장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의 높이로 인해서 굉장히 고전했던 GS칼텍스인데 한마디로 뭐 높이의 벽에 갇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경기 이제 공수에서 활약을 해줬던 레이나 선수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결국 공이 모두 실바 선수에게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정관장의 불펜은 쉽게 실바 선수를 좀 차단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결국은 이 레이나 선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난 시즌과 같이 또 실바 선수에게 많이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패했는데 결국 이 부분을 GS칼텍스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높이의 벽에 막히면서 GS칼텍스가 흐름을 잃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 초반부터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 실바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실바 선수의 점유율인데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바로 실바의 점유율,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팀 내에는 여러 명 아웃사이드 히터가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공격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이나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즌에 실바 선수 홀로 활약을 할 때 이번 시즌에 레이나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수에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실제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GS칼텍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가 키가 이 레이나 선수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경기 또 레이나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오늘 GS칼텍스와 맞붙게 될 팀은 바로 흥국생명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또 양팀 모두 승점 5점을 기록하면서 각각 3, 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 수는 흥국생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네, 흥국생명은 최근 경기 일정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빠듯한 상황인 건 네. 맞습니다. 물론 휴식 기간이 짧고 경기를 많이 치르다 보면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후반에 만나는 것보다 또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기는 경기를 한다면 이 스케줄이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경기를 좀 치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겼을 때 선수들이 이 분위기로 매일매일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지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모든 팀들이 사실 시즌을 치르면서 이렇게 빡빡한 경기 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흥국생명이 만약에 이걸 승리로 가져간다면 이 일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좀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마음가짐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 않은 다짐인데요. 또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흥국생명은 경기마다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외국인 선수 레베카의 공격력이 좀 다소 떨어지고 있죠. 사실 4년 전에 왔던 그때보다는 실력이 나아진 거는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레베카 선수가 실바나 모마처럼 강력한 한 방을 가진 선수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게 이 레베카 선수에게 맞춤형 토스가 올라가야지 좀 좋지 않은 공이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공격력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4년 전도 그랬고 첫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체력적인 부담 역시 이슈로 또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윤주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엔 정윤주 선수가 활약을 정말 잘해줬는데 그땐 김연경 선수가 뒤에서 또 받아주고 같이 때려줬거든요. 네. 이제는 정윤주 선수가 그런 지원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윤주 선수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겨낸다면 흥국생명이나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정말 정윤주 선수가 잘 이겨내고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자부 경기의 키플레이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의 레이나 선수와 흥국생명의 레베카 선수가 양팀 키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 경기는 레베카 선수가 한 경기 많고 대부분의 기록에서 레베카 선수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또 레이나 선수의 공수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두 선수가 키플레이어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레베카 선수는 이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 또 해내야만 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레베카 선수의 활약을 좀 깔고 가줘야 되는 흥국생명이고 근데 여기 플러스 저는 세터의 활약도 같이 묶어가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베카 선수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레이나 선수는 앞서 계속 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바 선수의 공격의 몫을 분명히 나눠 가져야만 GS칼텍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페셜 VA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흐름이 어떨지 AI에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승부를 AI는 과연 어떤 해시태그로 표현했을까요? 네, AI가 선택한 오늘 경기의 대표 해시태그는 바로 높이 vs 체력입니다. 네, 높이 vs 체력. 이 해시태그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GS칼텍스는 지난 경기에 높이에서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풀어야 될 거는 그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시브가 되면서 실바에게만 가면 안 되고 좀 분배가 돼야 되는 GS칼텍스고 체력하면 흥국은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답은 이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겨서 선수들이 이 힘든 일정을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돼줘야 됩니다. 네, 정말 양 팀의 가장 큰 숙제를 잘 요약해준 해시태그인 듯한데요. 이어서 오늘 남자부 경기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이 맞붙습니다. 먼저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한국전력, 세터 하승우 선수의 복귀로 공격 흐름이 조금은 나아진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이 하승우와 공격수들의 호흡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승우 선수가 이제 저녁 하루 만에 선발 출전하며 권영민 감독은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아직 김주영 선수가 유망주 세터로서 잠재력은 크지만 팀을 중심에 맡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복귀한 하승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하승우 선수는 경험이 풍부하고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라 배넌과의 호흡은 물론 앞으로 팀 전체의 공격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복무 공백으로 인한 실점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점은 변수인데요. 상근 예비역 근무 중 퇴근 후 혹은 휴가 기간에 연습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연습 경기와 실제 리그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승우 선수가 하루빨리 실점 감각을 되찾고 팀 분위기에 적응한다면 배노는 물론 신영석, 김정호, 서재덕 등 주요 공격수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네, 하승우 선수가 어서 적응을 해서 이 공격수들과의 호흡을 잘 맞춰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민 선수를 에디 선수를 공격수가 아닌 미들 블로커로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디 선수의 높이를 살려서 중앙에서 블로킹을 좀 강화하려는 전략일까요? 2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에디 선수인데요. 비시즌 취재에 따르면 권영민 감독은 에디 선수를 김정호 선수의 대각 파트너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서재덕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정규리그가 장기 레이스라는 점을 고려해 에디 선수를 미들블로커, 아웃사이드 히터 다양한 포지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디 선수의 높이가 좋은 건 맞지만 서재덕 선수보다 리시브 안정감이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물론 전성기 시절보다 활동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당분간 에디 선수가 미들블로커 혹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설지 어떻게 권영민 감독이 구상을 세울지도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에디 선수의 존재가 주전, 백업의 실력 차이가 큰 한국전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에디 선수가 미들 블로커로 나설지 아니면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설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전력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적생들의 활약이 미흡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우 선수의 낮은 공격 성공률과 또 지난 시즌 수비 1위였던 정민수 선수도 이 경기에서 아직까지는 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두 선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정호 선수는 삼성화재에서 FA 계약을 통해 한국전력으로 넘어왔고 정민수 선수는 임성진의 FA 보상 선수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김정호 선수는 공격 성공률 38%, 정민수 선수는 리시브 효율 33%로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전력은 세터 문제로 선수들이 선발을 맞추는 과정에 있는데요. 주전 선수들이 함께 훈련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100% 호흡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호 선수는 리시브 점유율 31%를 기록하고 있지만 효율은 7%로 다소 저조합니다. 리베로 정민수 선수가 모든 리시브를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호 선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정호, 정민수 선수가 1라운드 내에 팀에 적응을 한다면 한국전력 역시 2라운드부터는 기대했던 성적,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두 선수가 빨리 적응을 잘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캐피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천하무적 삼각편대 레오, 허수봉 그리고 바야르 사이안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리그 톱 클래스 삼각편대를 앞세워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삼각편대 중 바야르 사이안 선수에 대해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바야르 사이안 선수가 삼각편대에 들어왔을 때 현대캐피탈 리시브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바야르 사이안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욱 강력한 높이가 구축되었습니다. 리시브 불안을 걱정할 시간에 강력한 공격과 블로킹으로 상대 서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야르 사이안 선수가 2년 전 OK저축은에 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볼 처리 능력도 나쁘지 않다는 게 더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복 없이 공격진을 이끌고 있는 레오, 허수범까지 리그 최강의 삼각편대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세 선수는 52점을 합작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신호진 선수가 허리 다음 증세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해 돌아온다면 현대캐피탈의 삼각편대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네, 정말 여기서 더 강력해진 현대캐피탈의 삼각편대면 정말 경기 볼맛이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필립 블랑 감독이 이번 시즌 미들블로커 운용에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블로킹보다 공격 중심의 전략을 택하면서 이 김진영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김진영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블로킹 3개 포함 9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로써 최민호 선수의 파트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한 셈인데요. 김진영 선수는 지난 시즌 필립 볼랑 감독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본 선수입니다. 필립 볼랑 감독은 비시즌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휘봉을 잡은 후에 김진영, 정태준 선수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블로킹, 팀의 전술, 배구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두 선수가 최민호 선수의 뒤를 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비록 미들블로커로서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강한 속공을 앞세워 베테랑 최민호 선수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을 할지 앞으로도 현대캐피탈 팬들이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김진영 선수의 성장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에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김명관 선수의 합류인데요. 이미 탄탄한 팀 구성을 자랑하는 현대캐피탈에서 김명관 선수는 황승빈 선수와의 세터 경쟁으로 이 팀의 활력을 더할 전망이죠. 10월 28일 9명의 선수가 전역을 마치고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10월 29일 오늘부터 선수 등록을 통해 V리그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에는 세터 김명관, 아웃사이드 히터 홍동선이 있는데요. 특히 김명관 선수가 눈에 띕니다. 195cm 장신 세터로 군대 가기 직전 시즌까지 현대캐피탈 주전 세터로 활약했습니다. 현대 팀의 주전을 맡고 있는 황승빈 선수와의 경쟁도 기대가 되는데요. 김명관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면 블로킹과 서브의 강점이 있지만 상무에서 실업대회를 뛰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감각을 체크하고 불란 감독의 시스템에 녹아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몸 컨디션 체크를 통해 앞으로 불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켜볼 부분인데요. 황승빈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높이 강화를 통해 교체로 들어가면서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황승빈, 이준엽 선수와는 다른 스타일의 선수인 만큼 앞으로 현대캐피탈 팬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높은 타점의 토스가 매력적인 선수인 만큼 이 경기에 변화가 필요할 때 또 충분히 투입이 되지 않을까도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페셜 V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흐름이 어떨지 AI에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승부를 AI는 과연 어떤 해시태그로 표현했을까요? AI가 선택한 오늘 경기의 대표 해시태그는 바로 격차 극복입니다. 네, 격차 극복. 이 해시태그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맞대결인데요. 한국전력은 리그 유일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만약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가 되고요. 현대캐피탈이 개막 3연승에 성공한다면 시즌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굳건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두 팀이 또 어떤 명승부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KBSN 스포츠와 함께하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맞대결이 잠시 후 수원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현장에 이호근 캐스터 그리고 석진욱 해설위원 나가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캐스터. 네, 수원 실내체육관 나와 있는 이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진웅입니다. 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앞둔 양팀 정말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양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두 팀 좀 사뭇 다른 맞대결, 다른 분위기 속에서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비시즌 전력 봉합을 좀 알차게 했는데요. 개막 두 경기를 좀 모두 패하면서 초반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공격 성공률이거든요. 네. 지금 속공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이볼 상황 그리고 킥오픈 후위에서 지금 7개 팀 중에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성공률을 올려야지 승리에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캐피탈은 개막과 동시에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우승팀답게 지금 초반부터 차곡차곡 또 승점을 잘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현대캐피탈은 잘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심펑 선수를 그 빈자리 어떻게 메꿀지 고민이 많았지만 바야르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캐피탈에서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을 경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막 이후에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연패에 빠진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두 팀 중 또 어느 팀에게 이 승리가 돌아가게 될지 잠시 후에 또 중계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체육관이었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이호근 캐스터 그리고 석진우 해설위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정말 감사합니다. 공격력과 자만심 경계 정말 지켜보시면 좋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오늘 경기를 두 사령탑은 어떠한 전략으로 과연 준비를 했을까요? 양팀 감독의 각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개막 후 두 경기 사실 결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좀 어떻게 복귀하셨습니까? 일단 선수들 호흡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또 시합을 통해서 좀 차차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승우 세터가 이제 전역 후에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모처럼 경기였는데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좀 만족스러웠던 점, 또 좀 보완이 필요한 점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1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그래도 훈련을 차실히 해왔고 또 승우가 첫 게임이지만 잘 해줬는데 그래도 1년이라는 공백이 좀 이런 게임 부족, 연습 게임 부족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났던 것 같고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차차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논 선수의 경기력이 지난 첫 경기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분명 세트마다 기복도 좀 있었습니다. 베논 선수의 이제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측면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베넌 선수가 또 한국 리그에 좀 처음 시즌이고 또 이런 하이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좀 잘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 승우도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해서 그 베넌 선수도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과 맞대결입니다. 지금 어떤 전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뭐 어떤 전략보다 저희가 아직 저희께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수들한테도 뭐 상대 막는 것보다는 우리 거를 좀 착실히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경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 만나봤습니다. 현대캐피탈 필립 블랑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개막 후 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두 경기 좀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I don't know easy victories. I know good match, well done. So yeah, it was never easy victory. You have just to focus on to try to make our best. We know that all the team of the league want to beat us, so we have to be prepared for always difficult matches. 지난 두 경기 레오 선수의 이제 공격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실 V리그에서 많은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공격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어떤 측면에 좀 고른 방향성을 좀 감독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황승빈 세터에게도 주문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We know that Leo is an important player in our performance in the offense and also in transitions. But also opponent team is waiting for Leo. So a good setter is the one able to make the right balance during a match. And when is necessary and when there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we can use Leo. But not only Leo, because we have other players able to make the differences. Subong also is a very important player for us. So this is important to have a balanced distribution for offense way. 전역한 김명관, 홍동선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First of all, we are trying now to look at what the exactly conditions for these two players to see if there are injuries, if they need to work a specific thing physically. Obviously, for outside hitter, it's more easy for a setter because a setter we need time to make a combi with a spiker, everything. And this is moment we don't have time because we play all the 3 days, so it's very complex more complex for Andy, for Paka. But Paka will be inside the roster, and Andy have to wait a little bit, and you will start to work with him starting from tomorrow. 개막 3연승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한국전력 상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Yeah, we prepare like the other match. We try for our objective is match by match to improve our capacity of performance. Obviously, after you make a specific preparation for the opponent we will play, but we also looking how to be better and better. National team players, they arrive late, so they need still to integrate inside the group, and so step by step you are trying to be more performance than the last match. 네, 멋진 경기 되겠습니다. Thank you. 네, 양팀 감독 인터뷰 만나봤는데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 모두 공격력과 조화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고민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두 팀이 어떤 선수 구성과 전략으로 맞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경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한국전력의 베논 선수와 현대캐피탈의 레오 선수가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매경기 선발 출장 중이고요. 과연 두 선수가 오늘 어떤 활약을 해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경기의 승부력이 될 양팀의 키플레이어들인데요. 이정원 기자는 두 선수의 강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V리그 원조 괴물과 신형 괴물의 맞대결 경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베논 선수가 아직 실력 대비 성적이나 존재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경기에서 하승우, 김주영 선수와 호흡이 어떨지에 따라서 한국전력 승리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레오 선수는 모두가 알다시피 V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화끈한 공격으로 현대캐피탈의 3연승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네, 원조 괴물과 신형 괴물 정말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키플레이어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있다면 좀 누가 될까요? 저는 이번에도 하승우 선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전역 후에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홈 첫 번째 경기거든요. 전역 후에 대한항공 전 이후 4일의 휴식 텀이 있었는데 이때 선수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췄을지 기대가 되고요. 기존 선수들이 하승우 선수를 조금 더 도와준다면 한국전력도 시즌 첫 승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승우 선수의 활약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대한 AI의 예측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KBSN 스포츠가 준비한 AI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AI는 세트 스코어 무려 3대 0으로 현대캐피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률도 각각 30% 그리고 70%로 격차가 꽤 벌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AI의 예측에 좀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기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5세트까지는 그래도 갈 것 같습니다. 5세트까지는 갈 것 같다. 혹시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전력이 배논 선수와 이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세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캐피탈, 레오, 허수봉, 이 바야르 사이아는 좀 삼각편대가 막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승리는 좀 현대캐피탈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이숙자 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항상 매 경기마다 이변은 일어날 수 있고 그쵸. 또 이변이 일어났을 때 배구가 또 더 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한국전력 선수들이 뭐 권영민 감독도 그렇고 많은 감독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연습한 것만 하면 좀 잘 나온다. 이거 정말 고정 멘트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이 선수들이 좀 부담감 없이 오늘 경기를 펼치면 그 승리가 좀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또 그렇게 됐을 때 더 재밌는 경기와 재밌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한국전력을 예상해 봅니다. 네, 두 분이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이변이 일어났을 때 배구가 흥한다. 이거 오늘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잠시 후 KBSN 스포츠에서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0월 30일 목요일 남녀 경기 시작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